19년 전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방황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준 선물, 바로 미용입니다. 원장 선생님이 친절하고 뽕뽕하게 해주니까. 예쁘다. 아우, 너무 좋다. 아유. 꿈을 이뤄가는 행복, 그 뒤에는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가족, 새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 행복하니까 아이도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미용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온 한국인 한예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행복을 볶는 진안의 차홍, 한예슬 씨를 만나봅니다. 해도 채 뜨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찾아간 곳은 낚시 명소로 손꼽히는 군산의 한 부둣가. 이곳에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낚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운데 낚시하고 계세요, 여기서? 네, 재밌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낚시를 다닌다는 미용사 한예슬 씨입니다. 오늘은 가게 휴일을 맞아 오랜만에 새벽 낚시를 왔다는데요. 물때를 기다리는 사이 잠이 든 아이들을 뒤로하고 예슬 씨가 낚시 미끼를 준비합니다. 새우거든요. 근데 저 지렁이 너무 찌그러워가지고 잠깐 끼고. 새우는 괜찮고. 네. 지렁이는 꿈틀꿈틀. 꼭 한 마리 잡을게요. 꼭 한 마리 잡을게요. 각오를 다지며 힘차게 낚싯대를 던지는데요. 자세며 낚싯대를 다루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힐링도 되고 머리부터 헉 떨리는 느낌? 사람은 누구나 취미 있어야 돼요. 일만 하면 죽어. 일만 하면 힘들어. 저마다의 피로 해소법이 있죠. 예슬 씨의 자양강장제는 바로 낚시인데요. 그 실력 한번 볼까요? 오, 봐요. 땡겼죠? 보이죠? 보이죠? 완전 땡겼죠? 오, 이건 물고기가 먹이를 물었다는 신호. 지체 없이 줄을 감아 올리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가운데 많이 먹었네.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빨리 흡기졌어. 어복을 또 따라야 돼요. 저 어복이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 때마다 뭐 실패인 건 없어서 거의 잡히네요. 잠시 낚싯대를 내려두고 예슬 씨가 식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이제 막 잠에서 깬 아이들을 위한 오늘의 메뉴는 라면.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먹는 라면은 여느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을 먹는 동안 다시 낚시에 나선 예슬 씨. 보고네요? 먹어요. 네, 안 먹어요. 안 먹는 건데. 살려줘야죠. 기다려, 살려줄게. 보고는 손질이 어려워 잡아도 놓아주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빈손으로 가는 걸까요? 장어는 뭐 주로 잡히는데 오늘은 뭐 방송 나와서 그런지 얘가 처음으로 감성도 잡았어요. 새벽녘 제작진을 만나기 전 물고기를 제법 잡았다네요. 사실 낚시로 스트레스도 풀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은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고 이제 지인들 딱 갖고 왔는데 마침 한 번, 두 번이나 데리고 갔더니 잡으니까 낚으니까 좋아하나 봐요. 계속 따라가네요 이제. 게임 안 해도 돼. 게임 안 해도 돼. 엄마 따라갈 건데? 이러는 거예요. 왜? 낚시가 좋아? 게임이 좋아. 엄마 따라하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행복하니까 아이도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날 오후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예슬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새아이와 생활하는 소중한 보금자리인데요.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이런 생활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패션 모델을 했었어요.
고향에 있을 때 고등학교 한 1년 반 정도, 2년 사이 그때 제가 그 전통 옷 모델을 했거든요. 근데 부모님 형편 때문에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 더 하고 싶어서 6개월 비자를 받아서 여기 오게 되는 거죠. 이후 한국인 남자와 결혼했지만 이혼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졌던 예슬 씨. 그러나 새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처음에 애들 좀 얼굴 좀 어두우긴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되게 행복해 보여요. 저희 4명만 있어도 돼요. 예슬 씨가 힘든 시간들을 묵묵히 견딜 수 있었던 건 바로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평범하지 않은 이름도 한몫했다는데요. 한예슬 따라서 한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한예슬이 따라하냐고. 한예슬 누군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마디 했지. 예슬 씨처럼 안 예뻐요? 저도 예슬인데 그렇게 했지. 아는 수녀님이 예의 바르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지어준 이름 예슬. 여기에 한씨 성까지 더하면서 지난해 스타 한예슬이 되었다네요. 장어 냄새 좋다. 먹어봐만. 안 먹었잖아.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여느 엄마와 다르지 않습니다. 돌아가며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에게 대답 한 번 듣기 위해 10마디를 건네는 예슬 씨인데요. 그래도 홀로 고생하는 엄마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예요. 자기 맡은 애들이 있어요. 큰애기는 이제 음식 쓰레기물이나 일반 쓰레기 버리고, 둘째는 이제 빨래 담당해요. 그리고 막내는 설거지 담당해요. 저도 아이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니까 좋네요. 정말 힘든 거 덜라고 해서 서로 끔찍한 거예요. 키우는 바람에 있다 해야 되나? 휴일만큼은 엄마가 쉴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돕고 있다는 아이들. 예슬 씨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기쁨입니다. 힘들어서 이제 약간 뭐 지친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몸이 지친 건 아니고 마음이 지친 거지. 집에 가면은 엄마 힘들다고 하니까 어떤 날에는 주물럭주물럭도 해줘요, 애들이. 그래서 저는 또 아이들 덕분에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성공할 계획이 할 계획이. 네. 미용사라서 행복합니다. 지난해 한 미용실, 이곳이 예슬 씨의 일터인데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화장하느라 분주한 모습. 출근 후 단장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 챙기고 먹으면 늦고, 애들 거의 좀 8시, 막내를 마지막 가거든요. 막내가 8시 37분. 그럼 저는 씻고 먹고 나오면은 전 9시 출근하니까. 명색이 미용실 원장인데 민낯으로 손님 앞에 나설 수는 없는 일. 서둘러 화장을 마무리하는데요. 일할 준비 끝. 이제 기다릴 손님. 기다리면 돼요. 들어 커피 마시면서 커피. 주로 예약제로 이루어지는데 이른 아침엔 예약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보통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긴다는데요. 캄보디아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해요, 이제? 이제는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좀 어려운 부분들을 체크하다가 좀 이제 사전 찾아보고 무슨 뜻인지. 이렇게 책을 읽고 사전을 찾아본 덕분에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다네요. 기다리던 손님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고객님 머리 하시게요. 늦었어요. 9시 반에 예약 쓰는데. 아, 좀 늦었어요. 한 번 밀리면 다음 손님에게도 영향이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다고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염색은 더 신경을 쓰는데요. 이렇게 비율 맞춰주든지 어느 정도 그람수도 있어요. 그거를 못 맞춰주면은 색깔도 안 나오시고 예쁘지도 않고 시간만 낭비인 거죠.
그거 기술하는 거죠. 서툰 한국어로 자격증을 따고 미용실을 열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친절과 실력을 무기로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군데 다녀봐도 그 원장 선생님이 친절하고 또 꼼꼼하게 해주니까 이렇게 한 번 오게 되니까 계속 오게 되네요. 머리 한번 하기 위해 먼 길마다 않고 오는 손님들. 예슬 씨가 손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예약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요. 예약 잡았어요? 네, 11시. 와서 좀 기다리신대요. 예약이 좀 겹쳐가지고. 단골 손님이 많아요? 제가 저장되는 단골 손님 한 300명 정도? 오, 많네요. 근데 뭐 다 오지는 않겠죠? 제가 이제 관리하는 고객들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말 또 한 번 실감합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을까 노심초사 걱정했는데 이제는 예약하지 않으면 오지 못할 만큼 인기 미용실이 됐습니다. 손님이 그렇게 꾸준히 있으면 쉴틈 없어요. 한 번 끝나면 한 번 또 아 그러니까 사람을 두라고 그러니까 왜? 없단기요? 직원을 구하지 못해 혼자 모든 손님을 상대하지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죠? 블링블링한 거 같은데 언니? 네, 네. 아 예쁘다. 아우 너무 좋다. 아유, 다 물어봐. 예쁘다고 어디서 했냐고. 그래요? 소개해 주시면 되잖아. 그죠? 네. 머리 미용에 왜 이렇게 유난인가 싶지만 와본 사람은 그 의미를 알겠죠. 지난해 한 미용실이 한 5-6군데가 있는데 예. 그냥 좀 순수하게 실력만 따졌을 때는 여기가 솔직히 가장 나아서 가장 젊고 다른 데 한번 갔다가 너무 머리에 후회를 해서 네, 그 이후로 여기만 오고 있습니다. 이젠 어엿한 미용실 원장님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예슬씨. 여기엔 그녀만의 비법이 있다는데요. 제가 예뻐서? 아니에요. 기술이죠. 기술도 기술이지만 약간 손님 받아들이는 태도나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어요. 이 서비스다 보니까 그냥 손님 오면 어서 와요 이러면 누가 오겠어요. 다시 안 오죠. 웃으면서 받아들였죠. 어서 와요. 손님들 어머니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이래거든요. 저는. 네. 예약이 없는 시간을 틈타 예슬씨가 인근의 한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2년 전부터 체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살사 같이 가면은 아들한테 연락합니다. 엄마 살사 좋았어. 내려와. 들고 가야 돼요. 3층까지. 저희 집이 계단이에요. 엘리베이터 없어요. 40km 사이에 올라가면은 되게 힘들어요. 힘차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편하게 들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일이 바쁘고 몸이 힘들더라도 운동만큼은 빼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용 일을 더 오래 잘하기 위해선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많이 써서 일했어요. 그래서 하체가 좀 든든해야 될 것 같아서 저 하체를 많이 운동을 많이 하고 근력은 조금만.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돼서 딸리면 안 돼요. 다리가 후두들으면 어떡해요. 일이 못해요. 미용사가 그래. 미용 일은 그래. 서서 하는 일이라. 근면 성실함으론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다는 예슬씨.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 그날 오후 예슬씨가 평소보다 조금 이른 퇴근을 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걸 보니 꽤 먼 거리를 가는 모양인데요. 좀 오빠한테 가야 돼서 뭐 좀 사가지러 가요. 저희 카무디에서는 알바목 곶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없는 걸로 사가지고 가려고 지금 방문하는 중이에요. 지난해 한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서로 일이 바빠 한동안 만나지 못했는데요. 귀엽게 했네. 귀엽지. 나 원래 귀엽잖아. 네. 그럼 이렇게 말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처음 본 거. 이분은 누구세요? 저 좀 친한 동생이로. 같은 고향 친구예요? 네. 아. 얘 둘이만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갔어요. 5명. 컴퓨터 친구들 5명이었는데 지금 이사 갔어요. 이사 갔어요. 우리만 여기 지난 우리만 좋아서. 지난 좋아서. 오랜만에 고향집 가는 길에 잘 마른 맛 좋은 곶감을 사가려 일부러 찾아온 예슬씨. 먼저 빛깔 구운 곶감 하나를 맛보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너무 달다. 너무 달다. 엄마 얼마 만에 보러 가는 거예요? 좀 사는 4년 만에요? 헉, 엄청 보고 싶겠다.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고. 고향 가는 길이라니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친구 마음. 잘 익은 홍시도 덤으로 챙겨주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멀리 캄보디아까지 가져갈 순 없겠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뭐 보러 가요. 뭐도 좋대요. 뭐는 공짜 얻어갈 거예요. 이게는 다르겠지만 하나 사가지고 2개 얻어갈 거예요. 농사지은 무까지 가져가라니 절로 흥이 납니다. 얼굴이 되게 활짝 피셨어요. 저요? 네. 원래 안 됐어요? 원래 피는데? 원래 피는데? 되게 좋아요. 성격도 좋고 좀 많이 주고 제가 말이 맞아요, 둘이서. 그거 제가 다 사 먹은 거거든요. 제가 다 사 먹는데 친구 덕분에 얻어먹기도 많아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친구죠. 친구가 땀과 정성으로 키운 만큼 무 뽑는데도 온 마음을 다하는 예슬씨. 마지막 무는 더 신중을 가하는데요. 얘가 2개 나왔다가 1개 나와버렸나 봐요. 그거 벗어나 봐. 속에 바람이 나와. 걔는 응. 바람 들어가잖아. 그럼 빼? 아니 가져갔긴 한데 그래요. 뽑아. 이제 마음대로. 친구의 넘치는 정으로 바람 들지 않은 새 무까지 수확 완료. 양손은 무겁지만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착하고 좋아요, 저한테는. 네. 저도 이제 언니한테 까불어도 하고. 그리고 아무튼 좋아요, 언니는. 예, 한 번씩 지나 나가면 그냥 밥 그런 거 사주고 예, 같이 먹고 그래서 집에 와요, 저는. 아유 제가 그렇게 잘해줬단 게요. 저번에 꼭 국경으로 또 다녔어요. 저 그런 언니랍니다. 네. 머나먼 타지에서 만났기 때문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잘 가요. 고마워. 잘 먹게. 알았어, 잘 고마워. 가. 미용일을 하기 전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순간, 이 만남이 그래서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예슬 씨의 멈추지 않는 도전. 오늘도 미용실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손님이 아니네요. 지금 어느 나라 말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캄보디아 친구들이랍니다. 일부러 찾아왔다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요? 아니요. 처음으로 그 친구들이 오네요. 처음이에요? 네, 친구들은 처음이고. 고향을 떠나 한국에 일하러 왔다니 더 마음이 쓰입니다. 내친 김에 특별 서비스까지 해줄 참인데요. 준비물부터 챙겨야겠죠? 지금 뭘 꺼내시는 거예요? 네. 화장품이에요. 아, 이게 다 화장품이에요? 네. 제가 미국 미용을 도전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얼굴 관리를 연습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챙긴 거예요. 익숙한 일이 아닌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얻게 된 긴장과 설렘. 어느 때보다 행복한 요즘입니다. 큐티에 대한 미용
패션, 그다음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건 되게 많이 관심 많이 해요. 그래서 피부 미용 도전하려고 해요, 저도. 시험을 준비하는 예슬 씨는 한 자리에서 다양한 피부 상태를 보며 연습하고 손님들은 무료 관리를 받으니 그야말로 상부상조네요. 제가 만져보니까 다른 분들은 따갑진 않은데 친구가 따갑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좋으니까 좀 따가우는 거거든요. 한창 예쁘게 꾸밀 나이. 안타까운 마음에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데요. 깜짝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은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មានអារម្មណ៍សប្បាយចិត្តបងព្រោះធ្វើមុខនេះធ្វើឲ្យផ្ដល់មានសំណើមហើយនឹងទន់រលោងអីចឹងណាបងនឹងហើយមានអារម្មណ៍ថាថ្លាជាងពីក្នុងអញ្ចឹងណាបងចា មានអារម្មណ៍ថាវារៀងថ្លាហើយទន់ស្បែកមុខវាមានសំណើម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벌써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일인지 아직 불이 환합니다. 필기는 60문제. 그러면 한 38, 9문제 맞으면 합격. 그리고 실기는 또 100점 만점에 60점인데 아무래도 보고 배우고 하더라도 학원처럼은 잘 되진 않으니까 실기는 학원에 다니고 싶긴 해요. 네. 시간 나면은. 그 전에 먼저 필기 시험부터 합격해야 합니다. 매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뤘던 공부를 다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공부하고 내년에 필기 도전하겠습니다. 합격하면 연락 드릴게요. 화면에 찍고 짠짠 저 합격했어요. 보내드릴게요. 이미 미용사의 꿈을 이룬 예슬 씨. 하지만 그녀에겐 또 다른 꿈이 남아 있습니다. 목표는 뭐냐면 토탈 미용, 토탈 뷰티 안에서 제가 최고급의 원장 되는 거고 점점 더 화려한 그런 가족의 되기를 지켜보시면 좋겠다고 해야 되나? 네. 잘 사는 거를 잘 지켜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고 하죠. 저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인생이라는 책의 페이지를 채워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캄보디아인에서 한국인으로 또 지난해 인기 미용사로 남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예슬 씨. 그녀가 써내려갈 인생의 다음 페이지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쓰여질까요?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더욱 화려하게 펼쳐질 예슬 씨의 인생을 응원합니다.